네,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최근에 또 황사가 좀 심해졌다라고 하죠. 잠깐 동안 또 마스크를 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기관지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삼겹살 같은 걸 좀 구워 먹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대구 부동산의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최근에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제 거래량들이 소폭 상승하는, 사실 소폭도 아니긴 하죠. 아주 크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노리는 아파트들의 급매 물건이 많이 빠졌다라거나 범호동이라든지 혹은 생각나는 곳은 신축급 아파트가 아님에도 상인동 이런 데들은 거래가 엄청 잘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많은 지역일수록 이런 거래량이 좀 폭증했던 경향이 분명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는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시스템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거래량이 전국 단위로 보았을 때도 상당히 저점들을 계속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원래 평균적으로 봤던 거래량의 한 20-30% 정도 수준으로 형성이 되던 경향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1월 달에 어떻게 보면 좀 최저점을 찍고 나서 2월 달에는 이게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3월 달까지만 해도 이런 거래량들이 꽤 잘 되었던 경향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4월 달은 여러분들도 다시 체감하시겠지만은 거래량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구를 한번 살펴보자라면, 자, 대구 전체적인 지표가 비슷하죠.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한 800건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었는데 갑자기 한 2배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1500건이 거래가 되었고요. 구별 자료를 한번 본다 하더라도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한 2배 정도가 되었고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한 2배 정도 수준으로 거래량이 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한번 볼까요? 이미 전국 지표를 좀 봤기 때문에 다들 비슷한 상황일 거다라고 하는 건데 서울 같은 경우에도 한 2배 정도 올해 2월 달에 상승을 하였고요. 자, 부산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다 비슷비슷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상승을 했을까라고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많이 들었던 표현이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의 영향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그거는 사실 그냥 사는 방법의 하나일 뿐이니까 조건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조건이 좋아졌다라고 해서 이런 심리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냐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지금 이제 사실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전국 단위로 보았을 때는 금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개별 지역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공급적인 요소가 어떻게 받쳐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라고 했었을 때 조금 더 이제 눈길에 가던 것은 이제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23년도 1월 달에 3.5% 최고점을 찍게 되었었고 2월 달에는 요게 동결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은 기준금리 상승은 사실 거의 없는 게 아닐까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게 되었었고 이제는 그러면 지금까지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악재라고 하는 게 더 이상의 최악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심리들이 많이 반영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더 변동성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부동산은 주식보다는 조금 변동성이 적다 보니까 이제 금매 물건들이 거래되는 것 위주로 그런 거래량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라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일시적인 상승이라고 보여지는 거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기 수요들이 그냥 산 거구나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 시기에 대한 질문들도 엄청 많고 내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심리가 크게 바뀔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는 데 있어서도 방법이 사실 이제 좀 원활해지다 보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좀 돈을 지불하고 그 장소에 들어간 게 아닐까. 그런데 이제 이런 대기 수요가 없어졌다라고 했었을 때 그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으냐라고 묻는다면, 금리가 동결되었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최고의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 공급 역시 앞으로 사실 좀 시작이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제는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좀 없게 되었다 정도로 해석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시적인 거래량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뭐 반등 신호로까지 살펴볼 필요성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여지는 측면이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금융위기 당시의 거래량 이런 자료들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게 기억이 나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자, 뭐냐면은 2008년, 2009년을 우리가 금융위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때에도 이제 금리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금리들이 쭉 떨어졌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2010년까지는 거래량이 정말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 금리도 이제 2%대의 안정세에 돌입했었고, 그리고 이제 가격 또한 이제 메리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2011년도에는 거래량이 급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2년도에는 금리가 살짝 오르긴 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금리가 좀 오르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쭉 빠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고, 당시에도 미분양이 엄청났을 거거든요. 이런 입주 후 미분양이 정말 또 터지던 시기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심리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량들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추측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올라가면 내려간다 이런 단순한 측면으로 해석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이때 이제 가격 수준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면 소폭 상승하고 있던 것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조금씩 더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거래량이 살아난과 동시에 가격대들이 조금 더 올라갔겠죠. 그리고 그 가격대에 대한 반발심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 2009년 바로 작년만 하더라도 그렇게 낮았던 가격대들이 뭐 최소 몇천만 원씩은 붙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심이 작용되어서 이제 거래량 하락을 좀 보여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상황과 좀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기 수요로 인한 거래량 상승이 소폭 증가하긴 했었고, 올해 전체적인 지표로 보면은 당연히 작년보다는 이제 거래량이 많이 잡힐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뭐 한 번 정도 상승했다 치더라도 또 한 번 뭐 거래량은 하락할 수가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있다. 그런 사례들도 있고, 결국 이제 가격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뭐 영원한 상승 그리고 영원한 하락, 이런 측면을 조금 접어둬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별적으로 대구 부동산 지표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딱 직전 3개월 정도의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았을 때 역시나 2월 달이 이제 많이 올랐던 모습을 아까 확인했었고요. 자, 그리고 사실 지금 가장 포인트 맞추는 것은 신축 입주하는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가장 싸다라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 분양권 거래가 구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던 모양새인데, 확실히 2월 달 들어서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별로 아파트 거래 건수 대비 이제 이 분양권의 거래 건수 비율을 한번 나타내 보았는데, 중구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죠.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보다는 신축 분양권들이 훨씬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샀을까라고 했었을 때 가격적 메리트가 더 있기 때문이다 라고 심플하게 대답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처음부터는 우리가 거시적인 접근을 좀 했지만은, 구매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가격으로까지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아파트마다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는 뭐 좀 눈치채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신축 아파트들 중에서도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입주장이 마무리된 한 1, 2년 정도 된 아파트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준신축급 아파트들, 구축 아파트들 모두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 입주가 남아있는 아파트는 지금부터 입주장까지가 가장 최저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이미 입주한 신축급들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래도 올해 상반기 정도가 가장 최저가가 아니었을까라고 보여지는 가격대의 거래량이 많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매 물건이 소진되면서 살짝 호가들이 다시 높아진 느낌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당분간은 조금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뭐 준신축급들이나 중구축급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조금 더 하락할 여지는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구축 같은 경우에는 더 크기 때문에 영상에서 꾸준히 좀 말씀드렸다시피 파실 분들은 조금 빨리 확실히 가격대를 설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아파트들마다 포인트는 결국 다르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같은 영향을 주고 있는 두 요소, 금리와 공급이라는 것은 사실 바뀐 게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 그래서 적어도 뭐 올해 정도까지는 지속될 거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전까지는 우리가 급하게 생각할 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런 시기를 좀 말씀드렸긴 했지만 뭐 내년에도 사실 급할 필요는 없는 거고 내후년에도 급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싼 가격에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급함이 생기는 건데 뭐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안정적인 투자라면 그냥 내가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더 내면 되는 거지. 사실 이런 거가 대출을 받았다라고 했었을 때 뭐 70%만 받아도 실제 내는 돈은 1천만 원도 안 되는 돈이다 보니까 안정을 지향한다라면 거래량 같은 것들이 확실히 살아나고 호가 같은 것들이 확실히 살아났을 때 구매를 해도 뭐 전혀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 우리의 목표는 가장 싸게 사는 것보다는 좋은 아파트를 충분히 싸게 사는 것, 이게 될 수가 있을 거니까요. 가격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거래량과 청약 경쟁률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되는 건데 청약은 워낙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조합장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도 모든 게 아직 미확정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뭐 이걸 기다리고 있자 이런 표현을 쓰기는 힘들 것 같은데 적어도 이 거래량 위주로는 동향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대구에 살고 있지만 대구만을 또 바라보면 안 되는 게 대한민국 자체가 이제는 하나의 마을 같은 느낌이 되었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곳들 혹은 모든 도시가 서로의 도시들에게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가격에서부터 그런 게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여유가 된다라면 이런 주변 시세들까지도 그리고 거래량까지도 한번 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